오늘 들어온 속보 중에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자신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내보냈던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 그리고 고영태 씨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길래 소송까지 걸리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박헌영 전 과장이 트윗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쓴 겁니다. 네. 고영태 씨한테 들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와 또 다른 2명과 함께 어떤 약을 갖다가 마약인 줄 알고 흡연하다가 거의 기절 상태에서 마비되어 가는데 네. 도움을 청해서 고영태 씨가 가서 도와줘서 깨게 했다는 건데요. 고영태 씨는 또 이 자리에 같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 네. 나는 다른 데 있다가 어쨌든 와서 도와줬다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카드라 통신으로 어쨌든 간에 트윗에 올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시영 씨가 고소를 합니다. 둘 다 거는 겁니다. 네. 고영태 씨, 말했다고 하는 고영태 씨, 그리고 이걸 갖다 알린 박 전 과장을 갖다 걸었는데, 이게 명예훼손소기 때문에 아마도 고영태 씨가 물증을 갖고 있느냐, 또는 고영태 씨가 의지를 가지고 이시영 씨에 대해서 이제 이 주장을 갖다가 입증하냐에 따라 가지고 박헌영 전 과장의 운명은 달려 있다고 보는데, 네. 이런 경우에 박 전 과장이 입증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아마도 박헌영 전 과장이 입증을 못하면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니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이시영 씨가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했던 방송 제작진들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요. 그런데도 박헌영 전 과장이 지금 왜 이 같은 메시지를 날린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KBS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마약 투약에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이제 한 것인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박헌영 씨가 트윗에 이 내용을 이제 실은 거죠. 그래서 고영태 씨한테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박헌영 씨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고소를 이제 이시영 씨가 했는데 그 상황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고영태 씨가 그 증거물을 뭔가를 제시를 한다 그러면 박헌영 씨가 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유치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증거를 대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박헌영 씨는 실질적으로 여기 고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을 계속해서 이시영 씨가 계속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 유포되는 것을 좀 단절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뭔가 좀 더 이렇게 공세적인 고소 고발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좀 저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간 허풍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허풍을 칠 때도 주변에 있는 정도의 어떤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대놓고 허풍을 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영태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여당 대표의 사위 이런 사람들은 너무 멀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한때 같이 놀았던 사람이거든. 근데 같이 놀았고 그랬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들이 마약을 하다가 마약인 줄 알고 엉뚱한 거 하다가 그래서 몸이 마비됐어. 나를 기급하게 불러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해줬어. 이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받아요. 소설을 써도 아는 게 있어야지 소설을 쓰는 거지 아는 것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물론 이게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또 김무성 전 대표 사위 문제를 KBS에서 이제 폭로를 할 때 그때도 보면은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중간 마약 공급책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마약 공급책 얘기로는 우리 원래 친구 사이였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아기가 안 만든 듯한 느낌이 자꾸 받아져서 네. 물론 이 지금 SNS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지가 아주 다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뭔가 좀 고개가 갸웃갸웃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악의적 보도, DNA를 검사하서라도 본인은 명명백백하게 결백하다는 걸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이시영 씨였는데요. 오늘 고영태 씨가 새 관장 인사 개입으로 첫 재판을 받는 날 좀 전보다는 옆머리가 하얗게 새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 만약에 고영태 씨가 박헌영 전 과장에게 이야기한 게 사실이라면 왜 그 얘기를 했고 박헌영 전 과장은 왜 이 시점에 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요. 네.
뭐 고영태 씨도 과거에 이제 강남의 유흥가 쪽에서 조금 계셨다는 소문이 있고 또 이런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나 네. 또 김무성 전 대표의 뭐 사위분이나 이런 분들도 결국은 그런 약물을 가까이 하면 유흥가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강남 쪽에 뭐 그 공간이라는 게 뻔하니까 서로 뭐 면식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저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는 있겠죠. 굉장히 묘사가 디테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짓으로 다 묘사를 만들기는 좀 어려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사실 여부는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밝혀낼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왜 고영태, 박헌영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가? 네. KBS에서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박헌영 씨는 이런 느낌들, 저 보도를 보니까 옛날에 고영태 씨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럼 거짓이 아니구나. 그때는 그냥 자기를 과장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KBS 보도가 나오니까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이렇게 흘러내는 그리고 뭐 그러면서 화제나 관심의 중심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박헌영 전 과장도 추정 60분 방송과 겹쳐 보인다, 이상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시영 씨 입장은 허위사실 보도, 네티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멈춤이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이제 기자 시절에 명예훼손 소송을 많이 당해보고 한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박헌영 전 과장이 올린 게 오히려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함께 이상한 약을 먹었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한 고영태 씨가 내가 그때 사적으로 한 말을 네가 올린다는 데 대해서 오케이 승낙을 했으면 모를까. 아마도 박헌영 전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영태 씨는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고영태 씨한테 확인을 받지 않고 바로 옛날에 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요. 일단 박헌영 전 과장은 이시영 씨한테 좀 불리한 입장이 될 확률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고영태 씨가 문제인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본인 문제도 힘든데 이 문제까지 본인이 자, 내가 그 이야기 한 게 맞다. 실제로 나는 당시에 뭐 밖에서의 물을 끼얹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을 갖다가 어쨌든 깨웠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요. 본인이 또 다른 사건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고영태 씨가 수감되어 있는데 저기까지 뛰어들까? 아마도 이 수사는 어쨌든 진실 게임이긴 하지만 저는 뭐 누가 거짓말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박헌영 전 과장으로서는 힘든 게임이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헌영 전 과장이 인터넷에 이제 그 명예훼손 소송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또 올린 글을 보면요. 나는 뭐 주눅 들지 않는다 이런 거에 네.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법률적으로 보면은 네. 물론 본인은 굉장히 확신할 만한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건 굉장히 불리합니다. 제가 만약에 조언한다 그러면은 이런 글을 추가로 올리지 않는 게 좋다. 네. 이건 나중에 가서 허위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괘씸죄에 걸릴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올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의심하게 될 위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올린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원래 법률적으로 보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혹시 추가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정조준하는 모양새가 결과적으로 나오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 나치에 비유하고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정치 개입 얘기가 국정원 정치 개입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여당에서는 나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치의 네. 이 원세훈 전 국장이 괴벨스. 그 당시에 이제 선동가인데 그 나치 히틀러의 이제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 나치 정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독재 정권이잖아요. 뭐 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사실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많이 지금은 4대 강이라든가 뭐 이때랑은 좀 다르게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안의 내용입니다. 사안의 내용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한 거예요. 선거 개입한 거고 여론 조작까지 드러난 것이고 30개 3,500명 정도가 여기 개입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은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후진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철저한 어떤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부분은 어떤 형태든 재발 방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당이 그럼 다시 정치 개입하면 좋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단절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사안은 앞에 마약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그야말로 조작일 수도 네. 있고 개인적인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미 진실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가기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의 민주주의 선거를 해쳤던 것은 사실은 3.15 부정선거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하나에 이것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민의당의 그 선거 조작 사건이 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가 하면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봐야 되지 이것을 뭐 정치 보복이다 뭐다 이런 차원으로 볼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하신 건 저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국정원이 저렇게 댓글 부대를 갖다 운영한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나치에 비유한다는 거는요. 조금 저는 오버한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입니다.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굳이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유겐트를 갖다 운운한다는 거는 사실과 뭐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 비유는 제가 볼 때는 여당의 원내대표의 말은 아니다. 뭐 좀 다른 분야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갖다 나서서 한다는 거는 넌센스인 게 지금 우원식 대표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분은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네. 근데 저도 한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 때 네.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었잖아요. 그때 이제 댓글 여론 조작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대선 바로 직전이었던 상황에서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 문제에 대해서 없다고 해서 굉장히 이거 가지고도 반론을 제기하고 야당하고도 논쟁이 많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증거들을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찌 보면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얘기했던 거에 비하면 반성하는 태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